이분은요, 이것을 몰라서 무려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이 2개 이상 또 떨어진 주택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조금씩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고민인 분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절세의 마법, 손해보고 판 부동산 활용해서 양도세 4천만 원 줄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자자인 김 과장은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안 내도 될 양도세 4천만 원을 더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수년 전에 지방에 투자했던 아파트의 매도 전략을 잘못 짠 게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자, 손해를 본 부동산을 지난해 우선 정리했지만 뒤늦게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 절세 기회를 거둬찬 거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요, 상계 처리를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세를 4천만 원 이상 내게 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자가로 거주하는 김 과장은 수년 전에 수도권과 지방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산 집과 2채 매입한 거에서 3주택자가 됐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고 대출까지 끌어들여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매수했다. 성적표는 크게 엇갈렸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고통 호재를 얻고 2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반면에 지방 아파트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1억 원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한 군데는 2억이 올랐고 떨어진 건 1억이니까 그래도 1억은 벌었네요. 자, 그런데 이 떨어진 이 아파트 때문에 덜컥 겁이 난 김 과장은 지난해 말 지방 아파트부터 처분했다. 자, 더 기다렸다간 시세 회복은커녕 반토막이 날까 두려웠다. 차익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세도 없었다. 눈물 같은 1억 원을 날렸지만 같은 시기에 투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게 위안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어떻게 변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김 과장은 블루칩 수도권 아파트도 올해 초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김 과장은 3억 원에 산 수도권 아파트를 5억 원에 팔면서 양도세 6,100만 원을 냈습니다. 세금을 내고 1억 3,900만 원을 남겼지만 지방 아파트 손실, 아까 1억 원이었죠? 자, 그걸 감안하면 김 과장 손해 진 것은 3,900만 원 정도였다. 자, 이마저도 취등록비,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김 과장은 안 내도 되는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 양도세를 안 내도 될 수 있었는데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냈다는 거죠. 원금을 손해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다른 부동산의 차익에서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아파트는 1억 원의 수익을 봤어요. 또 하나는 5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면 두 개를 합치면 결국은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총 양도 차익은 5천만 원이죠. 이렇게 같은 해에 오른 부동산, 떨어진 부동산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조금 어렵죠? 제가 오늘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달에 상담 오셨던 고객도 오늘 신문의 사례자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1년 말쯤에 서울 부동산 아파트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이 조정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도 덜컥 겁이 나서 작년 하반기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매각을 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고 상가주택으로 들어가서 한 개층 거주하고 나머지 이제 월세 받으면서 사시려고 이런 은퇴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이분 역시도 이 해를 넘기면서 안 내도 될 엄청난 양도세 1억 가까이를 내게 된 사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결국 이제 기간과세 때문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내가 팔아서 생긴 손해 또 이익을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즉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 집과 오른 집이 있다면 서로 상계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지금 이 신문의 사례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찾아온 그 고객도 이런 경우였어요. 오른 부동산을 만약에 이제 12월 31일 날 팔고 떨어진 부동산을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팔면 하루 차이지만 상계 처리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은 회계연도, 그러니까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팔아야만 서로 상계 처리가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은 해 A, B 두 개의 주택이 있었을 때 하나는 1억이 떨어졌고 하나는 1억이 올랐다면 같은 해에 팔면 서로 상계되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만약에 내가 오른 부동산을 12월 31일 날 팔고 그 다음 해 떨어진 부동산을 팔면 이 하루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 하루 차이 때문에 상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해 1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팔아야만 서로 상계 처리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A하고 B 두 개의 주택이 있을 때 하나는 1억이 떨어졌고 하나는 1억이 올랐다고 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같은 해에 팔면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 뭐 아파트든 토지든 아니면 상가든 떨어진 부동산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4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떨어진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전략은요, 같은 해에 같이 팔아야 됩니다. 뭘요? 부동산요. 아파트하고 상가, 부동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하고 토지, 이렇게 오른 부동산, 떨어진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같이 팔아야 상계 처리가 됩니다. 자, 두 개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아야 한다. 즉,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을 올해 팔고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내년에 팔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상계 처리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가 떨어진 부동산이 있다면 가능하면 가격이 오른 부동산이 있을 때 같은 해에 팔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같은 해에 팔아야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오른 부동산이 있을 때, 떨어진 부동산이 있으면 오른 부동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팔아야만 상계 처리가 되고 또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오른 게 얼마고 떨어진 게 얼마라고 하면 쉽게 내가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예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은 실무적으로 보면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익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른 부동산을 팔 때 이것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계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른 부동산, 떨어진 부동산이 있었을 때 내가 떨어진 부동산을 팔아도 반드시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내가 오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서로 상계 처리가 되니까요. 꼭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떨어진 건 없이 전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분이 이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다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럴 때는요, 해를 넘겨서 파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몰아서 팔면 그만큼 가세표준이 올라가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두 개 다 가격이 올랐어요. 자, 계산해봤더니 A 부동산의 가세표준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중과세는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 세율은 8천만 원이니까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24%. 자, 그리고 B 부동산이 가세표준이 7,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은 해에 판다고 하면 두 개가 합산이 되죠. 얼마죠? 그러면 1억 5,500만 원이 되죠. 자, 1억 5,500만 원이면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1억 5천보다 크고 3억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38%. 네, 세율이 38%. 자, 이걸 각자 팔면 세율이 24%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해에 팔게 되면 세율이 38%, 무려 14%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개 다 오른 부동산이 있다면 한 개는 올해 팔고 또 하나는 내년에 팔고 이런 전략을 취하셔야만 세율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몇 개 질문 사항이 있어서 답변 드릴게요. 골프 회원권도 가능한가요? 네, 골프 회원권도 또 분양권도 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과 주식 이 서로 상계되나요? 안 됩니다. 기본은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입니다. 부동산 중에 뭐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의 권리 이런 것들은 서로 상계 처리가 되는데 이거와 다른 부동산과 주식은 안 된다는 거죠. 단 주식끼리는 가능합니다. 또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서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도 가능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예로 들어볼게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기본 세율을 적용되는 상가를 같이 팔 경우 네, 이때도 서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은 해에 팔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아까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도 이런 사례였습니다. 꼭 같은 해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떨어진 부동산이 있었을 때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이 오른 부동산이 있을 때 같이 팔아야 됩니다. 세 번째, 떨어진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세 예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오른 부동산을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부 다 올랐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네, 해를 넘겨서 파는 겁니다. 이게 합산이 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알고 계셨나요? 상계 처리가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혹시 떨어진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내용 꼭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